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자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여름에 청자켓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쇼츠 영상에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저는 여름에도 청자켓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에어컨 틀고 맨살에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 에어컨 틀고 이제 이불 덮는다든지 그런 게 또 나름대로 또 주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네, 그런 겁니다. 에어컨 틀고 청자켓 입고 있기. 제가 원체 이제 요새 데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데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데님 자켓을 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렇게 입고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켓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죠. 뭐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으로 청자켓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요즘 청자켓들이 뭐 어떤 게 유행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청자켓도 청바지와 마찬가지로 그 근원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자면 결국에는 시초는 이제 아마 리바이스 그리고 리, 랭글러 이런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디자인을 차용해서 만드는 자켓이 바로 이제 리바이스의 청자켓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 청자켓에는 또 세 가지 분류가 있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1세대 데님 자켓, 2세대 데님 자켓, 3세대 데님 자켓. 네. 각각은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1세대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가슴 포켓이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뒤에 신치백이라고 해서 이 실루엣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절 장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있는 포켓이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고 이제 신치백이 없어지고 옆에 이제 허리 라인 쪽에 사이드 어저스터라고 이제 단추로 핏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3세대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세대와는 조금 디자인이 다르게 요런 모양? 네, 이런 포켓의 가슴 포켓에서부터 이렇게 V자로 디자인이 된 청자켓이고 이제 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점점 이제 캐주얼해지는 디자인인데요. 아마 그것은 이제 청자켓과 청바지를 워크웨어에서 이제 점점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실용적인 목적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투박한 그런 디자인이 이제 1세대 쪽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청바지와 청자켓을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식을 함으로써 점점 디자인이 캐주얼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모든 서사와 이제 리바이스의 디자인이 근본이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 디자인이 근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하나씩 다 가져야겠다. 하나씩 다 필요하지 않을까? 다 이거 디자인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다른 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다 세 개 다 주는 무드가 다르기 때문에 연출되는 그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다 가지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처음에 구매한 자켓이 바로 이 자켓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웃스탠딩이랑 이제 유튜버 먼랩님의 콜라보로 탄생한 1세대 대전판 데님 자켓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세대 데님 자켓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1세대 데님 자켓도 포켓이 이렇게 덮여 있는 뚜껑이 있는 포켓이 있고 뚜껑이 아예 없는 포켓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자켓은 이제 아마 대전판이라서 그럴 거예요. 이제 세계대전 당시에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원단과 부자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디테일을 갖고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켓에 덮개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여다지가 없는 포켓의 형태로 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청자켓들을 보면은 대개 이제 단추가 5개인데요.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4개뿐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물자가 부족했던 당시 단추의 개수를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자를 조절을 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도넛 단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도넛 단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안쪽이 파여 있는 것도 물자를 아끼기 위한 방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월계수 잎의 모양이 이제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또 네, 대전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이런 디테일들과 서사 그리고 근본이다 이런 말들에 조금 어떻게 보면 혹해서 산 거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데님 자켓입니다. 약간 셋업으로 입으면은 좀 포멀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캐주얼하게 조금 풀어서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자켓인데요. 아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턱인 그러니까 넣어서 입고 티셔츠나 셔츠를 넣어서 입고 좀 깔끔하고 터프한 무드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코디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복각 브랜드에서도 이런 데님 자켓이 나오는데 사실 가격이 정말 사악합니다. 네, 많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엔트리급이 20만 원 후반, 네, 20만 원 후반,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되게 가격대가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 아웃스탠딩의 데님 자켓은 정말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의 사장님께서 먼저 이게 이건 혹시 데님 자켓은 풀카운트 거냐 라고 여쭤보셨을 만큼 전문가들이 봐도 이렇게 손색이 크게 없는 네,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 광고 아니고요. 네, 내돈내산입니다. 아무튼 정말 가성비는 끝판왕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약간의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물론 제가 사이즈별로 구매를 해서 입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후기를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기들에는 좀 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조금 다운사이징을 하는 거를 추천한다 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마른 체구이기도 하고 이제 그냥 스몰 사이즈를 입는 게 가장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스몰 사이즈를 시켰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팔이 소매가 조금 짧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키가 182cm에 몸무게는 72kg 정도 나가는데 팔이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이 그렇게 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팔 기장도 중요하지만은 품이 너무 1세대 자켓이지만 너무 크게 나온 거는 또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또 이게 또 소매가 짧은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겨울에 위에다가 자켓 같은 걸 걸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데님 자켓을 안쪽으로 레이어링 할 때는 이 소매가 바깥으로 삐죽 튀어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네, 깔끔하게 코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름이나 조금 초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 좀 더울 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아싸리 이렇게 롤업을 러프하게 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 이렇게 즐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세대 자켓 이 자켓은 너무 잘 입고 있고 이제 사실 진짜 많이 입어서 뭔가 이제 뽕 뽑은 거 이상으로 그냥 애착이 가는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저도 이거를 입다 보니까 뭔가 2세대 데님 자켓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거는 하나씩 어차피 사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강박? 약간 네, 이것도 유튜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 하나쯤씩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누군가 강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네, 그런 소비 욕구, 구매 욕구가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데님 자켓은 약간 이런 1세대 데님 자켓에 비해서 조금 투박하기보다는 조금 귀엽다. 조금 많이 캐주얼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제 단추 같은 것도 1세대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도넛 단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지만 2세대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넛 단추가 달려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그때는 2세대 데님 자켓은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물자가 많았나 봐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일반 단추가 달려 있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세대 데님 자켓이 뭔가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는 이 세 가지 자켓 중에 가장 좋은 자켓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유명한 뭐 슈가케인의 2세대 데님 자켓이나 헤로우즈나 아니면 심지어 가격대를 높여서 이제 풀카운트나 아니면 뭐 오어슬로우 이런 브랜드들의 2세대 데님 자켓을 봐도 뭔가 저를 이렇게 막 매료시키는 그런 느낌은 크게는 네,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꼭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네, 2세대 데님 자켓이 가장 인기도 많고 가장 세계 중에 무난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3세대 데님 자켓에 조금 눈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물론 데님이라는 게 유행을 타고 안 타고라는 거는 정말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제 좀 데님 붐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복각이랑 뭐 리바이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데님 자켓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2세대 데님 자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가장 대중적인 디자인이니까. 네. 근데 또 저는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또 그런 반골 기질이 있다 보니까 뭔가 3세대 데님 자켓에 더 눈이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3세대 데님 자켓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3세대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세대 데님 자켓이나 2세대 데님 자켓과는 다르게 굳이 인디고 워너시라던가 그 로우 데님 그러니까 이제 방축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데님을 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조금 물이 빠진 좀 컬러의 뭐 중청이나 연청 컬러의 3세대 데님 자켓을 이렇게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둘러보다가 또 퍼렐 윌리엄스가 자주 입는 3세대 데님 자켓을 보고 또 3세대 데님 자켓도 이렇게 쿨하게 소화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연청이 끌리더라고요. 퍼렐이 입은 것처럼 좀 연청의 3세대 데님 자켓.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제샵이나 빈티지샵 같은 데 갔을 때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번 둘러봐야겠다, 한번 입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제 지난번에 홍대에 있는 아마 로파 우사다라는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그 가게를 한번 이제 들린 적이 있었는데 되게 품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구제샵인데 막 엄청 가치가 높은 빈티지 제품들을 엄청 엄선해 놓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다양한 품목의 구제 제품들을 괜찮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좀 둘러보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3세대 연청 데님 자켓인데 이게 정말 한 번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청 데님 섹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건이. 아마 3세대 데님 자켓만 한 2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바이스 것만 해도 아마 한 10개쯤은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도 옷이 되게 촘촘하게 있는 편인데도 그냥 딱 원단만 보고 이거 그냥 딱 느낌이 온다 라고 해서 딱 집었는데 요놈이 튀어나왔습니다. 약간 황변된 듯한 이 사용감이 정말 빈티지하고 자연스럽게 예쁜데 이런 목에 있는 이런 사용감이라던가 목에 약간 좀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누리끼리해진 것과 이렇게 뭔가 더티 워싱된 듯한 디테일들 이렇게 까져 있는 이렇게 이런 주머니 립 부분 이렇게 좀 더러워진 부분들, 그리고 막 팔에 이렇게 막 터지고 난리가 났죠. 뒤에는 보면은 이게 뭐 포켓몬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패치 같은 걸 붙였다가 뗀 듯한 흔적이 있습니다. 패치 같은 게 있었으면 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떼진 느낌은 또 뭔가 누군가의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고 누군가의 취향이 담겨 있을 것 같고라는 또 이제 또 이 자켓의 스토리 같은 것도 좀 느껴볼 수도 있고 이런 원단이 겹치는 부분들 이렇게 까져 있는 이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태도 좋고 가격도 물론 제가 가격을 조금은 조정을 했지만은 정말 괜찮은 가격에 데려온 친구고요. 한번 핏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데님 자켓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론은 제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곰곰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착장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처음부터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건 어렵겠죠. 근데 그냥 무작정 이게 더 캐주얼하다, 뭐 이게 더 뭐 남자다운 무드다, 뭐 이거는 투박하다, 이거는 뭐 활용도가 좋아서 이게 더 뭐 좋다, 뭐 저게 좋다, 이런 말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조금 더 직접 옷을 입어보시고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말 이거를 직접 입어보기 전까지에는, 그리고 직접 그 물건들을 보기 전까지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옷엔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워낙 이제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 있고 매체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닌데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이제 뭐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저도 이제 3세대 데님 자켓을 실제로 보고 입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냥 딱 완벽한 조건의 자켓을 찾으니까 이거 이런 거는 또 why not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